네, 저 서강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유시찬 신부입니다. 신부라서 좀 얼떨떨하죠, 그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길을 물으려고 하는, 뭔가 지금 캄캄한 것 같고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을 하도 길 찾는 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왔겠나 싶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진짜 길다운 길을 제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전문가적인 자질이 있어가지고 경제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사회 체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길이 보이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제안,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위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뀔지도 몰라요. 환율은 계속 늘뛰기를 하고 주가는 오르지를 않고 민생고는 더욱더 어려움에 떨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걸어가자. 이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장담도 못하겠고 그런 어떤 제안도 못하겠고 다만 우리가 뭔가 보는 시각을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상황을 여건을 바꿔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꿈으로써 똑같이 있는데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괴로움이고 슬픔이었던 것이 좀 행복으로, 행복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평화로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져야 되고 몸으로 치면은 건강해져야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받으면서 자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인간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어느 천년의 경제가 그렇게 발달이 되고 내가 그렇게 건강이 좋아지고 오랫동안 살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운 일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럼 어떻게 좀 바꿀 수가 있을까? 이 점을 깊게 좀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죠. 이래 보면은 맨 밑바닥에 맨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것인 거예요. 이 물질이 그 다음에 인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몸이라는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그 다음에 정신으로,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혼의 단계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의 단계로 더 나아가면은 이제 무슨 절대 신성이라 그럴까 우리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존재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큰 사슬을 이루고 있는 존재의 대사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밑에 있는 하위 조직을 그대로 끌어안으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첨가되는 거예요. 덧붙여지면서 그 위 존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은 흙이니 돌이니 공기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유기적인 생명체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 물론 이 사이에 뭐 식물, 동물 이런 과정도 다 거치겠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몸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몸도 그냥 몸으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처음에 몸 단계에 있다가 몸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신, 마음, 생각하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뭐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사회 제도를 이래야 되니 경제 어떤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펴야 되니 이래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 어쩌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정신, 마음,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사실은 혼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 영역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정신 차원에서 수독되어 있는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이나 영이나 이런 거는 그저 그냥 어떤 뭐 종교 집단들이라든지 무슨 특수한 무슨 어떤 심령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런 단체 혹은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건드릴 문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지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능력을 개발시켜내는 것, 그러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는 이런 거는 전부 이 단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경계선이 여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이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전부 지성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이니 영이니 이걸 다 구분하는 이거는 또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영혼 이래버려도 되겠어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지성이라는 이 단계에서는 주된 특징이 끊임없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고 나누는 가운데는 반드시 우열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열의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서는 늘 경쟁이 다툼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돼 버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층위가 딱 져버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들인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그렇죠.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 뭐 내신이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런 거 나누는 거 하며 제일 먼저 나누는 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뭐 하느님 이런 단어는 들어서 아시죠? 뭐 창조주라 할까? 그런 창조주이신 하느님하고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피조물하고 이렇게 둘 나누는 거 제일 먼저 나누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런 몸뚱아리와 정신 내지는 마음 이것도 나누죠. 남자와 여자 나누죠. 정신과 물질 나누죠. 선과 악 이렇게 나누죠. 전부 나누는데 그 중에서는 인간보다는 하느님이 낫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좋고 몸뚱아리, 이 쾌락의 덩어리인 이 몸뚱아리보다는 정신, 영혼 이런 쪽이 더 낫고 질병과 건강, 병 걸리는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고 삶과 죽음, 죽는 것보다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사는 게 낫고 그리고 선과 악보다는 선이 낫고 그러면서 늘 둘로 쪼개버리고 쪼갠 것 중에서 한쪽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둘로 나뉘어서 두 개가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경쟁 체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다 보면은 피 흘리게 되고 피 흘리게 되면은 거기서 죽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앞으로 쭉 치달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낙오되고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명이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성의 분석하고 나누는 이 작업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래 나누는 것 이것도 한편에는 있지만은 모으는 작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나누는 작업은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1등하고 2등은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등이 없는 1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전에 광주교구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파견 나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 귀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이름이 이효리인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이효리. 이 실명을 막 이렇게 거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한테는 아름다움의 이 화신 이러면은 이효리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이효리처럼 이쁘다 할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전부 이효리만 딱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이효리, 그렇게 이쁘고 늘씬하고 그런 사람들로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효리를 보고 와 이쁘다라든지 와 늘씬하다라든지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 확실하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없다면은 효리의 아름다움도 그대로 없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제가 쌍꺼풀이 없고 눈이 쬐끄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곧잘 예를 드는 게 쌍꺼풀이거든요. 먼저 사람을 딱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 분은 이쪽으로 모이고 쌍꺼풀 없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대충 돌아가시고 싶으면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쌍꺼풀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편히 쉬시라고 이러면서 자매님 쌍꺼풀 있네요. 근데 쌍꺼풀을 해가지고 다 똑같은 쌍꺼풀 아니죠. 자매님 그 10만 원짜리 쌍꺼풀이고 난 이거 50만 원짜리 쌍꺼풀이거든요. 그렇게 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야 다 우아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뭐 예의를 갖추면서. 근데 속으로는 그냥 좀 비웃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차원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움직임인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이 작업의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력, 정신력,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쪼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덜 아름다웠지. 그냥 뭐 교회, 신 이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는 그것이 예술이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과학이 신학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데 신앙적인 논리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학적 검증과 탐구에 의해서 쭉 발전되어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훨씬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 사실 지금 우리는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사회에서도 전공 분야가 계속 나뉘는 것.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계속 요구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누어 나오는 이것은 좋은데 나누기만 하고 모을 줄을 모르면은 이것은 곤란하지 않는가. 아까 아름다움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움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효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짝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건강과 질병도 같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같이 붙어서 오는 거지. 정말 이 세상에 전부 아름다운 사람만 있다든지 전부 추한 사람만 있다든지 전부 똑똑한 사람만 있다든지 아니면 전부 무지몽매한 사람만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는 아름다운 사람만 다 있으면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면은 착각인 거예요. 이게 상반되는 두 개가 얼마나 밀접하게 짝을 지어서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시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뭐 테러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악의 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악을 없애버리면은 이 세상에 선이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점은 근본적으로 뭘 잘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전부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오직 선만 남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을 전부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부유함만 남아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진짜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악을 없애면은 선도 같이 죽어버린다. 미움을 없애면은 사랑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미움이 죽으면은 사랑도 같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원리들은 자연 현상 속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태평양에서 이 관상어, 우리 뭐 열대어라 그러나 조그마한 고기들, 이걸 잡아가지고 미국 본토에다가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 뭐 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렇게 태평양 한복판에서 그 열대어를 잡아가지고 본국에다가 수송을 하면은 그 한 보름 남짓 수송하는 사이에 절반 이상이 죽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계속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뭐 물을 태평양에 있는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옮긴다든지 먹이니 온도니 뭐 최적의 조건을 딱 갖춰가지고 수송을 했는데 역시 절반 이상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됐죠. 해양학자인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뭘 그렇게 요란을 떠느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에다가 문어나 한 마리 넣어가지고 그래 수송을. 뭔 소리냐? 그 문어가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 다 잡아먹을 버릴 텐데. 근데 그냥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절반 이상 죽고 이러니까 쏙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어 한 마리 넣어가지고 옮겨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웬걸 90% 이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문어하고 이 열대어는 진짜 상극의 관계에 있겠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생생한 생명이 움터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간의 그 적대 간의 관계가 이것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부는 말이야 금슬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새도록 단 한 번도 부부싸움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늘 모나리자 사촌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랬다고.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설사 만약에 그런 사랑을 이뤄냈다 치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힘을 맹렬하게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다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선 같은 사랑이 되지 수족관에 가둬놓고 무슨 잡은 지 열흘이나
보름이나 된 눈은 뜨고 움직이긴 한데 흐느적거리는 이런 생선하고는 다른 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래 명심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제가 늘 좀 강조하는 것이 음양의 태극 이야기인 거예요. 음양의 관점에서 좀 보자. 이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음양의 이 태극 마커가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얘가 검정, 얘가 밝은 양, 그리고 얘가 어두운 여기 보면은 100% 양은 없는 거예요. 이 밝은 양 안에 어두운 음이 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이 어두운 안에도 밝은 양이 같이 박혀 있고, 100% 양, 100% 음은 없고, 이 음과 양은 아시다시피 두 개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게끔 하나로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한 인식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영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지성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나누는 음과 양을 쪼개서 나누고 양이 중요하다. 계속 양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성 차원에서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상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점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학설이나 가치 체계를 지적을 하고 그것보다도 자기가 더욱더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계속 분산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이런 움직임인데 거기에 비해서 영성교육하는 것은 영성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게 사람들은 영성하면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국한시켜가지고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그런 신앙과 관련된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나 활동, 행동 뭐 이런 문제 그것이 영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영성을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 종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제도적인 종교, 그게 무슨 교회가 됐든 사찰이 됐든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것은 역시 이 지성의 움직임의 하나의 병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근대에서 근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과학도 나뉘어져 나오고 예술, 도덕 이게 나오면서 종교라는 것도 영성이라는 것도 한 귀퉁이로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 이것으로 전락시켜버린 것. 그래서 이거는 굳이 영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 오히려 알고 있으면은 좀 걸거적거리는 것. 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성이 나누면서 영성까지도 여러 파트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버린 그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영성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무슨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교리적 지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삶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존재의 깊이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이해를 하는 것하고 결혼을 해가 자식을 놓고 나서 엄마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폭이 다 다르죠. 존재의 깊이들이 다른 거예요. 졸업식장에
이제 뭐 이사장이다 보니까 뭐 졸업식장이, 입학식장이 어디든지 뭐 참석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졸업식장에서 최고 성적으로, 그러니까 수석 졸업하는 사람, 이 수석 졸업하는 학생은 총장상을 받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등 수석 졸업하는 하고 이 수석 꼴찌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등하고 꼴찌가 나란히 단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졸업식장에. 그러면서 총장님으로부터 같이 상을 받고 같이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블랙 코미디 하자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정도에까지 가려면은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존재의 깊이가 훨씬 깊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벌써 그쯤 가면은 뭐 눈꺼풀이 10만 원, 쌍꺼풀이 10만 원짜리니 50만 원짜리니 있니 없니, 아름답니 추하니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하는 것은 아까 존재의 대사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뛰어넘을 때는 반드시 밑에 있는 구조를 끌어안고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마음의 차원도 몸뚱아리 이것을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생각이라는 어떤 기능, 이런 요소가 더 첨가되면서 뛰어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영성적인 차원에 가 있다 하는 것은 지성적인 차원에서의 그 분석하고 창조를 향해서, 진보를 향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진보해 나가되 1등과 꼴찌를 열세워가지고 소외시키거나 배제해버리지 않는다. 계속 발전은 하되 1등과 꼴찌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냥 일렬로 줄 쭉 세워놓고는 등수 매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원판과 같은 거예요. 이 원판 안에 위치에 따라서 1등도 있고 꼴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 원판 자체가 수평 이동을 하면서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제대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긴장이라든지 갈등으로부터 놓여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효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존재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암과 모름 하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안다고 치자. 뭐든지 안다고 이런다면은 그걸 뭘 안다고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대비시켜가지고 안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늘 짝을 지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 중심으로 있을 유자, 유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대부분이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있어야 되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근데 있다 하는 것도 없음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있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이지 않겠는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아름답고 좋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밤하늘을 진짜 별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별이 단 하나가 더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별로 딱 도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별을 보고 와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별이 드문드문 박혀 있으니까 그 별과 별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새카만 하늘이 있으니까, 깜깜한 밤 하늘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별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사람들의 아름다움들도, 존재의 아름다움들도 그렇게 돋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암과 모름 이런 것들, 있음과 없음, 모든 것들이 그런 관계이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오직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인데, 내가 학점이 평점이 얼마인데,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인데 하면서 자기보다 성적이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지는 밥 3끼 먹고 그런 사람은 밥 2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함께 알아들어야 된다. 존재를 이 차원에서 알아들으면은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사뭇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취하는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이 점에서 서두에서 얼핏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 빨리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 금융시장의 파고가 우리한테까지 덮쳐서 당하고 있으면은 빨리 견뎌내면서 한시바삐 빠져나와야 되는 것.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그것은 나눈 것 중에 하나만 취하려고 하는 지성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영성의 단계에는, 존재의 더욱더 깊은 차원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존재의 더 깊은 차원 하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시각을 달리함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뭔가를 봄에 따라서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단순히 이런 지성의 문제가, 지성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영성의 차원에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 점에 대한 전혀 자각도 의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둥둥 떠내려가면서 세상 조류에 이렇게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이 이쯤 되면은 우리는 지성의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강조하는 걸로, 자아를 강조하는 것,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지위를 확보하고 내 근거를 튼튼하게 다지고 내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 하는, 끊임없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세우는 것, 이것이 초점에 가 있죠. 그런데 영성의 차원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조차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같이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인 태극의 어떤 힘, 태극의 아름다움, 이것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크게 신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짐 콜린스의 책에 보면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 그 포춘지 그 경제 잡지에 500대 기업 중에서 거기에 이렇게 실릴 기업 정도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근데 그 500대 기업 중에서 11개의 기업을 추려낸 거예요. 이거는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 한 기업이 성장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30년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그 30년 동안 그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하고는 아주 달리 초고속으로 지속적으로 쭉 성장한 그 기업들의 CEO들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그 기업에 관련된 온갖 자료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분석을 쭉 해놓은 책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CEO들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영성의 방향, 이런 원리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부니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쉽게 이것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이런 식으로 탁 나눠서 생각한다면은 신학은 아주 성스러운 학문, 거기에 비해서 경영학 이거는 그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한 그거 연구하는 가장 세속적인 학문, 이래 이야기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영성에서 이야기하는, 성스럽다고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와 속되다고 하는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이 CEO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주된 특징을 두 가지를 딱 꼽아놨어요. 하나가 아주 겸손한 자세들인 거예요. 무슨 내가 아주 그냥 탁월한 리더로서 자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진격 앞으로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을 듣는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거기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잡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맑게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겸손의 자세 그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직업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직업에 대한 의지 이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 일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것을 깊게 영적 차원에까지 들어가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정말 내가 관심 갖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듣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각자 살려낼 수 있도록 개발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지성적인 교육만 받아왔죠. 이 지성적인 교육하는 것은 끊임없이 둘로 나누고 한쪽 취하고 한쪽 버리고 경쟁하고 이런 체계 속에서만 계속 교육받아왔던 것. 만약에 절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통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음양과 태극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선과 악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왔다면은 제가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바뀌었을 거다 싶은 거예요.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들 댁이 됐든 무슨 다른 동창들 집이 됐든 어느 한 집 치고
걱정거리 하나쯤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병든 부모님이나 아픈 자녀가 한두 명쯤 있다든지, 형은 공부를 잘해가 서강대학을 갔는데 동생은 공부를 안 하고는 계속 또 아직 삼수, 사수를 막 하면서 속을 썩인다든지, 누나는 번듯하게 취직을 해가지고 잘 다니는데 또 동생은 안 그렇다든지, 도대체 그런 걱정 한두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는 툭 떨어지는, 소외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 한두 가지 안 가진 집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대학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 대학 못 가고 있고 이런데, 그런 엄마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서강대학 다니고 있는데 당신네 아들은 학교도 못 다니고 애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느냐고 그러면서 눈 탁 내리 깔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애비 마음은 공부 잘하는 큰아들만 이쁘겠어요? 오히려 공부 안 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더 신경 쓰이고 더 마음 아프겠지. 가족이라는 단위만 탁 봐도 어머니가, 할머니가 병드셨다고 고려장 시키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도,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도 전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또 함께 가려고 애를 쓰면서 가고 있는, 이게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일반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우리 사회에까지 확장시키지 못하는가? 이거는 조금만 무슨 큰 깨달음도 아니고 높은 덕도 아니고 약간의 생각만 바꾸면은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겠어요? 애들 먹여 살리려고. 특히 허덕이고 있는 둘째 아들 잘 돌보고 좀 같이 걸어가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깊게 매진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인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조금씩 한 걸음씩만 뒤로 물러나서 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은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바꿔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말로 끝낼 것이 아니고 현실화시켜내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 지성 차원에서 막 성장을 추구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그 정도로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고 큰 존재들이다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됐으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어깨가 쫙 펴질 수 있다면 그냥 가슴 한 켠이 꽉 막혀 있던 것이 그냥 좀 편안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된 것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것을 이웃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계속 전파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바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적으로 하나도 안 나아질지 모르죠. 겨우 집 한 칸 마련해 놓은 거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질지도 모르죠. 거기다가 몸까지 아파질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은 훨씬 더 편안해지고 힘이 나고 걸어가는 걸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이게 가능할 것 아닌가. 우리 다 함께 이 일을 향해서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았으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으면, 현재의 사회의 이 도도한 흐름에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으면, 그게 제 꿈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서강대학을 발판으로 이것을 좀 해냈으면 하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Just close your eyes and we're halfway there. Moments away from paradise. Let's wrinkle toes in a lemonade street. Build a house out of strawberry eyes. Come, follow me into the world of my dreams. Follow me to a world filled with laughter. Come, follow me to the world where my dreams come true. Let's take a ride on a chocolate farm.